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양계 앞부분을 조금 했긴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 음, 일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 뭐 행성들 있잖아.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수성이 있고, 그치? 그다음에 금성이 있고, 뭐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 화성 다 알고 있는 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는 목성, 뭐 토성, 아이고 다 쓸 건 아니는데 원래 천왕성, 그다음에 뭐 해왕성. 실제로 거리가 이렇게 뭐 일정하게 있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런 것들을 행성, 지금 말한 것들을 행성이라고 부르고 플래닛.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것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진 않고 여기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행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작은 뭐 지름이 1km짜리도 있고 뭐 한 뭐 뭐랄까 몇백 미터짜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소행성이라고 불러주는데 소행성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이렇게 많이 뭉쳐서 같이 다니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해왕성까지 하고 나면 끝난 건 아니고 이 뒤에 한때는 명왕성이라고 불렸던 그 지금은 이제 얘도 소행성으로 그냥 분류가 됐는데 예전에는 명왕성이라고 이름이 불렸었던 그런 게 돌고 있지. 명왕성이 명왕성에서 이렇게 지위를 다시 박탈당하게 된 이유는 명왕성 근처에 명왕성보다 더 큰 행성들이 더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근처에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행성들이 좀 더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여기만 먼지 구름이 있는데, 이런 거를 뭐, 오르트? 구름,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어. 카이퍼 벨트, 뭐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다 지금 배우진 않겠지만, 올트그룸, 카이퍼벨트, 뭐, 이런 용어들이 더 있어. 어쨌든, 태양계는 단순히 수금지와 목도 천해까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뒤에 더 훨씬 많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한 이 용어들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솔라 시스템. 그러니까 태양을 좀 전문적으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솔라라고 하는데 솔라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태양계라고 번역을 하지. 태양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것들. 당연히 지구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성되고 지난 시간에 주 계열성인 태양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주 계열성인 태양계를 중심으로 어, 이 솔라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 첫 번째는 일단은 이 태양계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거겠지. 어떻게? 일단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지금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이 뭐냐면 성운설이라고 하는 거야. 성운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성은 지금 벌써 이름이 설이라고 하잖아. 설. 그지? 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 뭐 완벽하게 이론으로 정립된 건 아니고 일단은 받아들여지고는 있긴 한데 가설 중에 하나지. 어쨌든 이런 성운설에 의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맨 처음에 그 성운이,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운자가 구름이니까 구름, 이 먼지 구름이야. 먼지라고는 했지만 진짜 뭐
우리가 흔히 바닥을 쓸면 나오는 그런 먼지라는 개념은 아니고 수소하고 헬륨 등으로 막 이루어져 있겠지, 그지?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나온 어떤 다른 별들의 잔해,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이 막 모여 있는 거를 성운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성운이 이제 만유인력에 의해서 막 달라붙다가 보면 이게 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지. 비껴충돌하면은 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기 시작한다. 아니, 돌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게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중심부에 밀도가 큰 놈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까이 몰려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중력은 사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만유인력이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막 수축되면,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밀도가 커지는 거야. 빽빽해지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도 커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밀도는 상승하고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는 그럼 어떻게 된다. 온도 역시 우리 뭐 상승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지?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겠지. 엘리베이션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밀도가 점점점 커지니까 이 밀도가 커지다 보면 압력이 커지고 온도가 막 올라가겠지. 그러면 아직은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뭐 점점점 태양계의 형태를 잡아간다. 그러니까 원반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회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원반 모양이겠지. 그래서 지금 이런 아직은 수소 핵융합 반응은 하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덩어리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어, 이거를 우리가 원시태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뭐 이제 고리 안에서 또 여기서도 막 뭐 어떤 수축이 되면서 모이고, 여기도 모이고, 막 수축이 되면서 모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뭐가 된다면 수소 어,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빛을 막 내는 거지. 이제 빛을 내는 그런 주기율성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항성, 우리가 보통 스타라고 하는 거 앞에서 얘기했지, 앞단원에서 항성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스타라고 하면 좀 어울리진 않나, 사실은. 항성이라고 하죠. 이때 아까도 여기 모이는 거 있지, 이런 모이는 거를 아직은 뚜렷하게 뭐 플래닛, 그러니까 수성 금성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정도의 단계는 아니어서 이거를 미행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미행성체. 그러니까 뭐 행성은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이 만들어질 단계 되면은 이게 조금 더 행성스럽게 생겨가지고, 아직 행성은 아니니까 얘도 원시 행성이라고 불러준다. 미행성은 뭐 왜 미생물, 뭐 미소년 뭐 이런 거 할 때 부르는 미자야. 아직은 아니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온도가 얼마? 뭐 이건 계속 얘기했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1000만 도, 1000만, 정확하게는 켈빈, 이렇게 도달을 하면 얘는 이제 드디어 뭐가 된다? 주계열성에 시작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양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기본 가정, 그러니까 기본 성운설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이 태양계 행성의 특징, 여기 중요한 게 나왔는데, 일단은 미행성체들의 공전 방향은 이제 원시 태양의 자전 방향과 같다. 왜냐면, 그러니까 얘가 원반이 이렇게 먼지 구름이 돌잖아. 도는 방향이 이렇게 같아서 여기서 멈춰서 만들어진 놈도 이쪽으로 여전히 도는 거고, 여기 미행성체나 행성들도 이렇게 도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의 방향이 모두 같은 걸로 봐서
야, 지금 위에서 말하는 가설이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양계 행성들이 나이가 비슷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암석을 비교한다든지 스펙트럼을 비교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특히 뭐 운석이나 이런 것까지 비교할 수 있는데 거의 그 나이가 거의 비슷해. 왜 그러냐? 나이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만약에 태양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가설을 해보는 거야. 태양이 있었는데 어디 지나가던 애가 여기 원래 있던 애가 있다고 해봐. 얘는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태양이 끌어당겨.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생긴 곳, 그러니까 만들어진 곳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진 시기도 꼭 같아야만 할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나이는 다른 게 아니 뭐 가능성이 더 높겠지. 이런 것이 자그마치 수성, 금성, 지화, 목, 토, 천, 해 얘네들이 다 이게 8개나 되는데 8개가 지금 우연히 다 지나가다가 태양 주위에 끌려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우연히 같다고 하면 이게 더 이상한 거겠지.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는 아니 나이가 거의 같다고 하는 거는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 태양계 행성의 특징 하면은 두 가지. 일단 어, 행성체들의 공전 방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전 방향이 태양이 돌고 있는 이 자전 방향하고 같다. 왜 그러느냐? 같은 성운이 삥삥 돌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야.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 자, 이렇게 만들어진 행성들이 다 같진 않아, 성격이. 이게 재밌는 거는 음, 얘네들의 성격이 여기 화성까지 하고 화성까지 하고 그러니까 여기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 하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하고는 성격이 달라 많이 다른데 이 화성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지구형이라고 불러주자. 그러니까 지구 타입 이런 거지. 지구형 행성. 그다음에 여기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불러주자 이거지. 얘네들의 성격이 많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지구형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성형은 기본적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해가 될 거야. 밑에 가서 한번 다시 볼게. 지구형 행성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보통은 아니라 지구형 행성은 일단은 아니, 이게 아니지. 지구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은 잠깐만 펜이 필요해. 지구형 행성은 이게 기본적으로 태양으로부터 가까워.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에 비해서 목성형은 좀 멀리 있는 거잖아. 순서대로 보면, 그치? 온도가 당연히 낮은 곳에서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지구형에 비하면 온도가 좀 낮다. 온도가 왜 낮냐면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이야. 태양은 이미 주계열성 단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빛과 열을 막 내잖아. 그러면 지구형은 가까우니까 온도가 높고 목성형은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은 애들도 녹아. 그지? 녹는 점이 높은 애들도 녹아서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야. 반면에 목성형은 녹는 점이 낮아서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놈은 녹지 못하고 낮은 놈들만 녹아가지고 뭉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암석 성분, 지구형 행성은 암석 성분인데 뭐 철, 니켈, 규산염 광물, 외우기, 외우기 어려우면 그냥 모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모래 같은 성분이야. 이런 것들이 암석 성분, 암석 형태의 성분이겠지,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행성을 이뤘다. 행성의 기본 성분이 되었다라는 거야. 반면에 목성형은 기체 성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온도가 높은 거는 녹지를 않아가지고 얘네들은 다 뭐 뭉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지. 여기 뭉치는데 끼지를 못했다는 거지. 여기에 밑에 바로 보면 태양풍이라고 나왔는데 태양풍, 태양이 그 태양 주변에 그러니까 태양이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 내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잖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핵융합 반응하면서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막 이렇게 튕겨나가. 아주 엄청나게 빠른 빛 말고도 입자들이 막 엄청나게 몰아쳐 바깥으로.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태양에서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그런 입자들이 튕겨 나온다. 이것들이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 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를 태양풍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뭐 태양풍을 가지고 우주선을 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연구들도 계속 있어. 아무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걸 태양풍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자, 구체적으로 한번 밑에 있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지구형 행성은 반지름은 작아. 반지름은 뭐 크게 보면 알 수 있어. 어, 사실 뭐 그림 아까 위에는 똑같이 그렸는데 수성이 점이면 뭐 지구가 이만하다 그러면은 화성은 지구보다 조금 더 작고 금성은 지구만 해. 지구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화성은 조금 작고 음, 목성은 뭐 이만하지. 목성은 수업 시간도 얘기했지만 목성은 거의 조금만 더 컸으면 질량이 더 컸으면 태양이 될 수도 있었던 거니까. 자, 지구형은 어쨌든 참 맞아 한 김에 뭐 토성, 천왕성, 해왕성 다 있대. 지구형 행성은 기본적으로 작다.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부피가 작다는 얘기야. 부피가 작다. 그다음에 질량도 작다. 하지만 평균 밀도는 크다. 평균 밀도는 암석형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돌덩이가 무겁잖아, 그지? 암석형이라서 그렇고 목성 행성은 밀도가 작다. 왜 작느냐? 이거는 기체 성분이 주 성분이 기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피가 크고 질량도 크지만 밀도는 오히려 작다. 그다음에 위성수는 지구는 위성이 하나 있지, 수성은 없고 금성도 없고 화성은 두 개 가지고 있어. 데이모스, 포보스라고 하는 위성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목성형부터는 뭐 10개, 30개, 40개 사실은 지금 다 발견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뭐 말까지 나오니까 많이 있어. 아무튼 자전 속도는 목성형이 굉장히 빠르다고 했지. 그래서 뭐 참고가 되면 좋겠는데 목성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지구 시간으로 하면은 아니, 목성형이 아니라 목성은 6시간이면은 하루가 끝나버리는 거야. 얘가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6시간이면 지구 시간으로 6시간이면 끝나버리는 거야. 굉장히 빨리 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지구보다 4배 빠른 거지. 그치? 자전 주기는 지금 봤지만 하루가 짧지. 공전 주기는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공전은 이거는 태양 주위를 도는 거잖아. 자전은 스스로 도는 거고 태양 주위를 도는
어, 도는 시간이 공전 주기라고 하는데 이 공전 주기는 목성형이 굉장히 길지. 막 299년 막 이러거든. 그래서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하고 이 구분하는 거는 성격, 이거 구별하는 거는 기본으로 꼭 알고 있어야 돼. 지구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구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 원반에서 여기 미행성체에서 이제 뭉쳐가지고 만들어졌겠지. 그런데 이 그때는 아직 뭉치지 못한 소행성들 또는 미행성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다시 보면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돌덩어리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돌덩어리들이 서로 막 이제 붙고 충돌하고 충돌하면 에너지가 충돌하면 뜨거우니까 다시 뭉치고 녹아서 뭉치고 이렇게 돌덩어리 두 개 붙으면 이게 충돌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엄청난 속도로 속력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속력이 아주 크니까 부딪히면 에너지가 굉장히 커. 그렇다면은 열이 온도가 확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냐면 부분이 막 녹아버리는 거야. 녹으면서 얘가 전체가 다 녹아가지고 그냥 액체 상태인 놈이 막 붙어버리고 액체 상태로 된 다음에 붙어버리고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여기 미행성체가 충돌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만 말한 것처럼 박치기를 많이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덩치도 커지고 덩치도 커지고 온도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이 전체가 지금 다 녹아버리는 거야. 이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녹는다는 얘기지. 그지? 이걸 녹았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그마라고 부르지. 그래서 용암, 용암하고 조금 다른데 마그마는 그러니까 마그마가 지구 바깥으로 나온 걸 용암이라고 부르는 거야. 약간 달라. 같은 거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 어쨌든 이 녹아가지고 얘가 마그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지금 이게 막 미행 성체들이 막 충돌해가지고 덩치는 커졌는데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니까 다 녹아있는 상태지. 그래서 이 뭐 지금 생각하는 지구처럼 뭐 대륙이 있고 뭐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온통 마그마 천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그마의 바다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시간이 많이 흐르면 아주 이 시간이 무슨 뭐 일주일 뭐 3, 4년 이런 게 아니라 이 지금 뭐 몇만 년 단위로도 뛰어넘는 막 억년 단위 이런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온도가 내려오는 거야. 이제 온도가 내려가겠지. 식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핵하고 멘틀하고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야. 점점 무거운 거는 안쪽으로 가라앉아. 무거우니까. 액체가 있으면 여기 무거운 거는 바닥으로 더 내려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무거운 거, 그 다음에 무거운 거,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이거든.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거가 아래로 내려간다. 이걸 전문적으로는 밀도가 큰 놈이라고 하는데, 밀도가 크면 내려가는 거야. 밀도가 크면 큰 놈, 즉, 단순히 무겁다가 아니라 밀도가 큰 놈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놈, 그래도 무겁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놈들이 멘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놈들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밀려 나오는 거겠지. 그지? 그 시간이 더 지나서 온도는 더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는 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굳는 거야. 굳은 거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이때쯤 되면 이 그 미행성체들이 어느 정도 서로 충돌해가지고 이제는 대부분 행성 만드는 데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미행성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미행성체가 아마 이 정도 됐는데 미행성체가 또 와가지고 뭐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막 그러면은 또 여기가 녹아가지고 맞지? 여기도 녹아가지고 또 여기도 한참 마그마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지. 이제는 미행성체가 거의 없어서 충돌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구 온도가 이제 어, 내려가긴 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미행성체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야. 충돌은 그래도 간간히 있었어. 뭐 그 공룡이 멸종한 것도 사실은 그런 뭐 외부에서의 운석이 거대한 운석이 충돌해가지고라고 하는 가설이 지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뭐 공룡 시대만 해도 거대한 운석이 들어와가지고 충돌하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막 충격파가 엄청나게 커지고 이 부분은 녹고 막 녹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어 이런 게 뭐 그 뭐야 막 하루에도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막 1년에 몇 번 하면은 녹아가지고 식을 틈이 없을 텐데 그 정도의 충돌은 아니어서 이제 막 온도는 계속 내려가긴 했다. 그렇지만 뭐 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의 몸무게는 늘어났겠지. 그죠? 크기도 크기도 증가하고 어, 몸무게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질량이라고 표현해야 돼. 질량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처음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런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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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정리를 하면 여기 뭐 글로 돼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보자.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 그지? 기본적으로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 얘네들은 지금 현재는 미행성체가 뭐 한 뭐 두 개가 충돌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먼지 구름에서 이 미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거든. 얘네들끼리 막 지금 충돌하고 막 정수없이 막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쪽 방향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미행성체들이 가다가 충돌하고 뒤로 가지는 않는구나. 뭐 먼저 따라잡아가지고 충돌하고 그러다 보면 뭉친 놈들이 또 충돌하고 막 또 뭉친 놈들이 충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쨌든 덩치가 커진다. 그러면 덩치가 커지면은 이거를 원시지구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물론 미행체가 모두 다 충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크기하고 질량은 증가하겠다. 하지만 점점점 이제 충돌할 수 있는 미행성체가 줄어드니까 충돌 횟수는 점점 줄어들겠지. 그지? 그러면 그, 이 미행선체가 충돌할 때마다 이게 박치기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박치기만 해도 이게 온도가 올라가지. 그래서 열이 발생해.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그러면 이 지구 전체가 무슨 뭐 고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모두 다 녹아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마그마라고 불러주지. 이게 완전히 뭐 바다처럼 돼 있다. 그래서 마그마 바다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온도가 조금씩 떨어진다. 온도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밀도가 큰 놈은 아래로 여기서 우리는 지구 표면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여기 살고 있으니까 지금 아래로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또 여기가 아래잖아. 그러니까 아래라고 말하는 거는 중심 쪽을 말하는 거야. 중심 쪽으로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핵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핵, 코어. 유산염 물질이나 이런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은 위로 떠올라 가지고 뭐가 되었다?
멘틀이 되었다. 멘틀이 되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이제 온도가 더 내려가는 거지.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다 보면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표면이 냉각되겠지. 그러면은 냉각된다는 얘기는 고체가 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원시 지각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때 뭐가 되냐면 온도가 내려가면 지구 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기의 공기가 대기 중이 얘들도 온도가 내려가는 거잖아. 온도가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슬점이라고 하는 그 이슬이 맺힌 온도, 그러니까 물방울이 응결하는 온도에 도달한다. 이슬점에 도달해가지고 수증기가 응결했다. 응결하면 뭐가 되냐면 비가 되는 거야. 물론 더 추우면 눈이 되는 거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비가 냈다. 그래서 빗물이 마그마가 이렇게 식어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 비가 막 내려가지고 여기 물이 꽉 차겠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바다라고 불렀다는 거지. 여기는 육지라고 불러지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바다 안에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태양 자외선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강했단 말이야. 자외선이 막 내리쬐니까 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자외선은 이거는 균을 죽일 정도의 에너지가 큰 선이라고 했잖아. 이제 자외선의 별명은 살균선이다. 자외선을 맞고 생명체가 살 수 없으니까 여기 육지에서 생명체가 있었던 건 아니고 여기 바다 깊숙한 곳에는 자외선이 도달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자외선이 차단되는 깊은 바다, 얕은 바다는 안 돼. 얕은 바다는 자외선이 조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깊은 바다에서. 이거를 지구 대기의 조성 변화로 살펴본다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미 수소 같은 기체는 수소, 헬륨,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가벼우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 이미 뭐 다 바깥으로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지구 대기의 대부분은 수소하고 헬륨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야. 있긴 해. 있긴 한데 많이 없는 거야. 질소는 거의 유지가 되네. 그지?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질소가 대략 80%에 육박하지. 그지?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초기에는 제일 많았었지. 제일 많았지만, 얘가 지금 원시 바다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원시 바다에 빗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바다에 녹아서 점점 줄어든다. 이 녹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은 탄산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거든. 탄산염. 그래서 얘네들이 굳으면은 뭐가 되냐면 그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만들어져. 아무튼 바다에 녹아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는 원래 제일 많았지만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조금이지, 현대에 와서는. 그지? 자, 그런데 산소가 특징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산소가 아주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산소가 이렇게 막 증가하고 있지. 이거는 뭐냐면 이때쯤에 뭐가 생긴 거야. 이때쯤에 이제 광합성 하는 애들이 나온 거야. 광합성 하는 애들, 즉, 뭐 이 당시에는 뭐 시아노박테리아 뭐 이런 애들이었는데 광합성 하는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광합성의 결과물이 뭐야? 결과물이 산소거든. 그지? 그래서 산소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대충 정리돼서 지금은 이 질량비를 보면 우주 전체로는 우주 전체로 보면은 수소가 74, 헬륨이 24. 이거는 뭐 해봤지. 대략
75대 25로 보면 얘가 지금 전체의 뭐 4분의 3, 전체의 4분의 1 이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우주는 빅뱅의 증거라고 했잖아, 이게 3대 1로 수소하고 헬륨비가 3대 1로 지금 있다. 그 다음에 지구로 본다면 지구는 가장 많은 게 철이 우리 지표면에도 많이 있지만 흔하긴 흔하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붉게 보이는 거는 다 철인 거야. 예를 들면 저 꽃은 왜 이렇게 꽃잎이 붉지? 그러면 그것도 철 때문인 거고 우리 몸에 피가 적혈구 때문에 그 붉게 보이잖아. 피가 붉게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철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물론 그렇게 해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어디 들어있냐면 지구 내부 핵 안에 들어있지. 그지? 코어 안에 정말 많이 들어있지. 그 다음에 지구를 이루고 있는 게 산소가 그 다음 많은데 이 산소는 어, 이게 그 공기 중에 있다라는 게 아니고 지각 안에 정말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지각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규산염 광물, 산소는 이제 아까 규산염 광물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데 느낌이 왔어? 규소하고 산소지? 여기 지금 규소하고 산소가 합쳐져 가지고 암석을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산소하고 규소하고의 비율이 이만큼 4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SI가 규산염인데, 아니, 규소인데 산소는 O잖아. 얘네들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냐면 SiO2 뭐 이런 식으로 결합해. 그러다 보니까 규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결합하는. 그러니까 규소보다 산소가 두 배 많아야 되는 거잖아. 정말 두 배가 많지 지금. 그지? 규산염 광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거는 산소가 제일 많다. 왜냐하면 뭐 사람 다 알다시피 사람의 몸은 물이 70%인데 H2O에서 이 O가 지금 산소잖아. 그지?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이 됐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디서 만드냐는 전 시간하고 합쳐서 생각해 보면 수소하고 헬륨은 언제 만들어졌어? 우주 초기, 빅뱅 할 때 만들어졌다. 그지? 어, 그, 그 38만 년 전, 뭐 이런 거 숫자 기억나지? 38만 년 전, 뭐 얼마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서 공부해. 헬륨 같은 그 철보다 가벼운 원소, 그리고 철까지는 언제 만들어졌지? 이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 그것도, 대부분,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음, 태양보다 질량이 대략 얼마? 태양 질량 정도이면은, 잘해야 탄소, 그다음에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어지는데, 탄소나 산소까지만 만들어지는데,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10배 이상 무거운 거라면, 그러면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주계열성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산소뿐만 아니라, 음, 뭐, 나트륨, 네온,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있어? 네온, 마그네슘,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이런 거다 만들어낼 수 있었지. 그러니까 철보다 가볍거나 철이거나 하는 것들을 따지는 별 내부의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었다. 중요하지.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다 언제 만들어진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에너지로 인해서 이 철도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거대한 에너지에 의해서 핵융합이 더 일어난다.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에너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신성 폭발 같은 거대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우라늄, 뭐, 납, 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전시관 한 거지. 그지? 정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네.